예, 안녕하세요. 경도 세시사 제12강 시작하겠습니다. 시로서는 제10수 10번째고요. 제목은 입춘첩입니다. 전통력으로 2월 4일을 24절기 가운데 입춘이라고 하는데, 이날은 대체적으로 새해 기준이 되기도 하고 봄이 온다는 농사의 첫 번째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입춘인데, 이날 입춘의 여러 행사 가운데 대문이나 기둥 같은 데다가 글자를 써서 뭐 벽사라든지 또는 어떤 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이게 되는데, 이것을 입춘첩이라고 합니다. 자, 입춘첩에 뭐 여러 가지 글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하는 건데, 이 대문을 보게 되면 입춘대길 건양다경,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네모 마른 목구처럼 해서 용과 호, 그래서 용호 이렇게 붙이는 예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입춘첩이 무엇이고 어떤 풍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0수 입춘첩. 의 춘첩자 구중거, 관각 제신 제진여, 천하태평 무사축, 천문만호 일시서. 그래서 구중궁궐에 두는 입춘첩은 관각의 모든 신하들에게 글 올리게 하네. 온 세상 태평하고 무사하기 바라니 대궐 모든 문마다 동시에 써 붙인다. 이렇게 돼서 10수가 되겠고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춘첩에 대한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입춘첩은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데, 뭐 춘축 또는 뭐 일상적인 입춘첩, 입춘방, 춘년, 그다음에 문대, 문의 양쪽에 이렇게 붙인다 그래서 문대라고 합니다. 또 여기 보면 춘첩자, 춘방, 대련, 춘첩,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개념은 이것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의 한 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고 복락과 길상이 오기를 희망하며 대문이나 기둥에 붙이는 축수문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춘첩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입춘첩의 여러 가지 이제 글귀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입춘이 돼서 커다란 길상이 오고 양이 시작되는 날이니 경사가 많아지기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입춘대길 써놓고 만사형통, 모든 일이 두루두루 잘 이루어지기를,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입춘대길 국태민안,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평안하기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입춘첩의 글귀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거. 또는 이렇게 5글자로 해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첩을 붙이는 걸 오원대련이라고 하고, 이렇게 7개로 해가지고 하는 걸 7원대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5원대련을 보면 부모 천년수,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기를, 오래오래 건강하게 되시기를, 이렇게 하고, 자손 만세형, 자손들은 길이길이 부귀 영화를 누리기를. 그래서 이렇게 부모와 자손이 한 대구가 되고, 천년과 만세가 한 대구가 되고, 수와 영이 이렇게 한 대구가 돼서 이렇게 1번, 2번, 3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 민속촌에 가면 이렇게 그 기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천년수, 자손, 만세형. 또는 여기
춘만건곤, 그랬죠? 춘만건곤, 예, 복, 만가, 그 다음에 화기, 자생, 군자택, 이렇게 해서, 봄이 온 세상에 가득하니, 복이 집집마다 가득하기를, 그 다음에 온화한 기운이 생겨나니, 군자들의 여러 집에 깃들기를, 뭐 이런 식의 입춘축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한글로 된 입춘축도 있습니다. 성우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입춘대기를 써놓고 거기에 너와 함께 봄, 너와 함께 봄을 맞아서 늘 한 해가 즐겁기를, 뭐 이런 이렇게 뒷부분에 뭐 이런 식으로 붙겠죠. 그리고 여기 과천생활, 입춘첩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글귀인데요. 이렇게 행복 두 줌, 생각 한 줌, 생각 한 줌, 행복 두 줌. 그러니까 이쪽 생각이 먼저겠죠. 생각 한 줌, 그다음에 행복 두 줌. 그래서 우리말로 이렇게 생각 한 줌, 행복 두 줌. 이렇게 붙였습니다. 예전에는 한문을 아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어떤 모양새로 이렇게 집 앞에다 이렇게 붙였지만 지금은 한글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이런 식으로 춘첩을 붙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입춘첩에 대한 여러 풍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도 잡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정원에서 초계 문신과 시종 대신에게 궁궐에 쓸 춘첩자를 지어 올리게 하고, 그죠? 그다음에 제학은 이제 벼슬 관직명인데 제학에게는 운을 내고 채점하도록 한다. 그죠? 설날에 하는 연상시나 단오때의 단오첩도 모두 이와 같은 방식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경도 잡지에는 그러한 이제 춘첩, 출년에 쓰이는 아주 여러 축수문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렇게 수여산 부여해. 그래서 수와 부, 이것은 고대 무덤에서도 벽돌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수명은 산과 같이, 그 다음에 부귀영화, 재물은 바다와 같이 되어라, 이런 뜻이고요. 거천재 레백복, 그래서 거와 레가 하나의 대꾸죠. 그 다음에 천과 만이 이렇게 대꾸가 되고, 천과 백이 대꾸가 되고, 재와 복, 그래서 수많은 재앙은 가고 온갖 복은 오라, 뭐 이런 또 있고요. 뭐 입춘대길 건양대경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또는 국태민한 가급인족이다. 그래서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은 평안하며 집안에는 급 넉넉하고 사람들마다 모두, 그러니까 자기 집에 모든 것이 넉넉하고 사람들도 풍족하리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이제 예전에 태평성대를 이뤘다고 하는 요임금과 순임금 해가지고 요지 1월, 요임금 세월이고 순임금 세상이어라. 지금의 임금님이 다스린 세상이 요임금의 세월이고 순임금의 세상과 같더라. 뭐 이래서 요지 1월, 순지 건곤, 이 조선 대세식이 이 삼걸에서 이렇게 오타가 나오네요. 요임금 세월이요, 순임금 세상이여라. 또는 5절에서 애군, 희, 도태, 우국, 원년풍, 임금을 사랑하여 세도가 태평하기를, 임금님의 그 세월이 태평하기를 바라고 나라를 염려하여 풍년들기를 기원하네. 뭐 이러한 이 춘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는 길게 이렇게 이렇게 문영, 그렇죠? 여기 문영, 춘하 추동복, 그죠? 혼합 동서 남북제. 그래서 대문으로 춘하 추동복을 맞이하고 방문으로는 동서남북의 제머를 받아들인다. 또는 6.5
6과 9가 이렇게 해서 성수라고 그래서 1, 2, 3, 4, 5는 생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만물이 막 살아나는 것을 숫자로 상징한다면 6, 7, 8, 9는 그런 것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사물로 보이는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6과 9가 6은 시작이고 9는 이 성수의 끝이에요. 그래서 처음과 끝을 말합니다. 그래서 6호 6마리의 자라는 배헌 남산수 자라는 장수를 바치고 구룡 그다음에 제수 사해진 9마리 용은 사해 제물을 실어 온다. 그래서 이렇게 상징 서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춘첩을 붙인다 하는 것이 경도 잡지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자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승정원 초계 문신은 정조시대 때 당하관을 선발해서 공부를 하게 하고 친히 대신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때 있었던 제도가 초계 문신입니다. 그래서 당하관을 선발해서 연구 관리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승정원의 초계 또는 시종들에게 시제를 지어서 춘첩자를 바치게 하고, 그다음에 제학은 종이품의 여러 관청에 있는 벼슬입니다. 패소는 호출하는 명패입니다. 그래서 패소, 제학들을 명패로 불러서 운을 주고 그다음에 시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제하면 등급을 매긴다. 그래서 원일, 새해, 연상시 또는 단오척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도 잡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또 열양세시기도 비슷합니다. 입춘 며칠 전에 승정원에서 당하관 시종과 초계 문신 중에 각 대전과 궁에 붙일 춘첩자를 지을 제술인 명단을 임금에 올리고 대제학을 뗀 양관의 제학에게는 대제학이 차임되지 않았을 때는 양관의 제학에게는 오원율시와 칠원율시 및 절구시의 운을 각기 한 편씩 출제한다. 뭐 이렇게 해서 과거 시험처럼 3하 이상의 점수를 합하여 입격자를 뽑는다. 그래서 상중하에서 하 이상. 자, 그래서 열양세시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염과 시장에서도 종이를 잘라 입춘대길 넉자를 써서 기둥과 문미에 붙이고 또는 뭐 시 같은 것도 쓰기도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술 임패는 문장을 지어 올릴 관리의 명단, 제술인 패 이렇게 되겠죠. 당하, 그래서 여기 승정원 당하, 조선시대 정삼품 학예 이하의 품계 관리들에게 이렇게 춘첩자를 바치게 하는데 이때 제술인 명단을 내서 이렇게 임금에 올리고 대제학이 차임되지 않을 때는 양관의 제학에게 오원율시와 칠원율시 및 절구시에 이것을 바치게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요 주민은 기둥과 가로막대, 기둥과 이 가로막대에 이런 것을 쓴다. 겸은 흉년들 겸. 그래서 이 흉년을 방어하는. 그래서 희는 복 다스릴 일, 축희 복을 구함. 그래서 오케이 복을 구하는 뜻. 그래서 궁전의 춘첩자와 같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동국세시기도 뭐 비슷합니다. 뭐 춘년 또는 춘축이라고 하는데 입춘날에 의춘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문에 붙인다. 이제 봄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동국세시기에도 여러 춘첩자에 들어갈 길상 문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문신호령, 가금불상, 대문과 방의 문에 신령이 불길한 것을 물리친다. 그죠? 문신호령, 불길한 것들을 물리친다. 그 다음에 국태민한 가급인족, 아까 했던 거고, 우순풍조, 시화, 세풍. 비와 바람이 순조롭게 잘 불어오고, 그래서 시절이 조화롭고 풍년이 된다.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천상 삼양근, 인간 오복내. 그래서 하늘에는
삼양이라는 게 일, 월, 성, 해, 달, 별. 그죠? 그래서 하늘에는 세 개의 아주 상스러운 기운이 가까이 오고, 인간 세상에는 오복이 온다 해서 3과 5를 대구로 쓰게 되죠. 이렇게 대구로. 이렇게. 또는 계명, 신, 세덕, 견패, 군현제. 그래서 여기도 닭하고 개를 두고 닭이 울어서 새해에 덕을 알리고 개가 짖어서 무군의 재앙을 물리친다. 왜냐하면 요 견이 벽사의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또 닭도 벽사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벽사와 길상. 그래서 닭과 개로 대구를 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입춘에 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또는 소지, 황금출, 개문, 백복래. 이렇게 땅을 쓸면 황금이 생기고 문을 열면 만복이 온다. 또는 봉황이 남산 달에서 울고, 아까는 이제 자라우자와 이제 용이 나왔다면 여기는 봉황은 남산 달 아래 울고 봉황, 그다음에 기린은 북악산 바람을 따라 논인다. 그래서 봉황과 기린 전부 다 서수가 되겠죠. 서수, 길상. 이렇게 봉황과 기린을 대꾸로 해서 남산과 북악 이렇게 해서 서로 대꾸를 맞춰서 춘첩으로 쓴다. 이런 예를 이렇게 동국세식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자. 경사는 공경대부와 사대부를 말하고, 춘축은 입춘에 붙이는 출년, 춘방 뭐 이런 것을 말한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입춘추 한 구절 한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 춘첩자, 구중거, 관각제신, 제진여, 천하태평, 무사축, 천문만호, 일시서. 이렇게 해서 구중궁궐에 두는 입춘첩은 관각의 모든 신하들에게 글 올리게 하네. 온 세상 태평하고 무사하기 바라니 대궐 모든 문마다 동시에 써붙이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번 주죠. 이 종영을 했던 수사반장 1958에도 이렇게 문 앞에 나오면 건양, 다경, 만사형통 이렇게 해서 입춘척을 붙이는 세트장의 모습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 입춘첩이 지금도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요. 또 이것은 이것도 얼마 전에 방영이 끝난 야한 사진관. 이거 야하다는 게 밤에만 찍는 사진이라는 뜻입니다. 귀신을 찍는 야한 사진관이 최종에 보면 여기도 입춘대길, 건양대경. 근데 요것은 직접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세트장인데 이걸 쓰기가 그러니까 어디 조개사 앞에 가서 이렇게 인쇄해서 한 것을 얼른 사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좀 냄새는 너무 현대적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는 것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춘대길 이렇게 붙여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춘첩 제1수, 10수 제1고 의춘첩자인데 의춘을 반드시 앞에 쓴다 그랬죠. 의춘첩자 구중거. 그래서 첩은 문서첩이고 구중거는 이제 구중궁궐인데 출전을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남송의 육유라는 무지 유명한 이 시인인데 1경, 2경, 3경, 4경이 돼서 이제 4경에 이제 가임을 지납니다. 사고 4번 북을 친다니까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4경입니다. 4경에 출가회문, 그다음에 부남교 제궁. 그러니까 겹겹의 궁궐 아침, 구중궁궐 신상냉, 심리누대 낙월명. 그래서 겹겹의 궁궐 아침설이 찬데 먼 곳 누대에 진달 낙월, 진달 서서히 밝아오네. 여기서 구중궁궐이라는 출전이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회문은 어디냐면
남송의 수도가 오늘날 항주, 그러니까 양자강에 있는 절강성의 성도가 되겠죠. 항주. 그래서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상유 천당, 하유 소항, 아래 땅에는 소주와 항주가 있다. 그러니까 하늘의 그 아름다운 천당처럼 땅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주와 항주인데 바로 이 항주가 남송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만성이라고 하는데 이만성의 정문 이렇게 근대까지 남았는데 항일 전쟁 때 다 파기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없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었는데 아마 이게 이제 이만성인데 정문은 아직 보이진 않지만 이 이만성의 정문이 가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4번 문을 칠 때 이제 가회문을 나가서 남쪽 교회에 있는 이 제사 지내는 제궁입니다. 제궁에 가다 이런 제목의 구중궁궐이라는 출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중궁궐 신상냉 심리누대 낙월명 그래서 겹겹의 궁궐 아침설이 찬데 먼 곳 누대 진달 다시 밝아오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받고 제2수가 되겠어요. 제2구가 되겠습니다. 관각 그러니까 관각은 관청의 이름들입니다. 관청의 이름들 무슨 관 무슨 각 그래서 관각의 모든 신하들에게 글을 올리게 한다. 그래서 쟤는 글을 짓는다는 거고요. 어제 또는 지재교 해서 이걸 약자로 쓴 겁니다. 글을 지어서 짓녀 재능을 펼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능을 펼쳐서 올리는 거니까 글을 지어서 올리다 이런 겁니다. 자기 재능을 다하여 글을 지어서 올리다 그러면 그것이 재진여가 되겠습니다. 네. 자 3구입니다. 자 3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 태평 무사축 태평 나라가 안녕되고 번영하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세종대왕 때 음악 중에 보태평이 있는데 바로 여기 태평을 오래오래 보존하다. 그다음에 축은 빌축입니다. 그래서 이 빌축을 보면 형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제단 앞에서 비는 모습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축을 하면 하늘에서는 복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뭐 한자의 뿌리 뭐 이런 때 아마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천문만호 일지서 그래서 천문만호는 뭐 사기 무제본기의 그 이름이 나오는데 출전이 나오는데 원래 이 문과 호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모든 것이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3중으로 이것이 고대 천문의 혼천관에 의해서 그래서 성도, 외성, 내성 그리고 궁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된 것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인데 천상열차 분야지도도 주국원, 내국원, 외국원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한양도성도 궁성, 그다음에 한양도성, 그다음에 외사산을 두른 성인인데 거기는 성을 쌓지는 않았지만 상징적으로 외사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악, 그다음에 여기 그 용문산, 그다음에 관악산, 그다음에 오늘 행주산성이라고 부르는 덕양산 이게 외사산입니다. 이게 이제 외성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통 바깥에를 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의 성을 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안에 궁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성, 내성, 외성. 그래서 이것은 부여나 공주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궁궐이 있고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덤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도 시신을 놓는 관 그리고 관을 둘러싸서 무덤을 만든 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가 이제 시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관곽이라고 합니다.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는 시설물은 관곽이다. 시신을 두는 곳은 관을 보호하는 것은 곽이다. 마찬가지로 안쪽의 담장은 성, 바깥쪽의 담장은 곽이라고 한다. 이것처럼 문호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집에 담에 있는 것을 문이라고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문을 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호. 자, 우리 한양은 문이 어디냐? 사대문이 문입니다. 숭례문 이런 게. 그러면 호는 어디냐?
외곽입니다. 외곽. 쉬운 말하면 외성의 것을 문이락하고, 죄송합니다. 문이락하고 이 사대문을 호락합니다. 그래서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은 한양에 모든 걸 다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화진까지만 열면 이제 문을 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대문까지 열으면 호까지 개방한 겁니다. 이것을 문호를 개방했다,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호라는 것은 궁궐에 있는 모든 문을 통칭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집의 바깥쪽 담장의 출입구를 문이라고 하고 집의 내부 쪽 담장의 출입구를 호라고 한다, 이런 개념도 우리가 이번에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입춘첩 정리입니다. 지난 8세는 기곡제를 했죠. 그래서 설날 흐리고 맑음 가지고 풍년 점치고, 상신 기곡, 그다음에 채교천, 칠림 태사 회난로, 순막 도민 인가전, 이렇게 돼 있고, 종묘체례, 그죠? 춘추 전할 매년동, 도나문개 어기통, 그죠? 천망 우모 인사해, 담은 황토 기청홍. 그래서 이게 구수고, 오늘 하게 되는 10수 입춘첩입니다. 의춘첩자 구중거, 관각제신 제진여, 천하태평 무사축, 천문만호 일시서 해서 10수까지 이렇게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주 특별한 춘첩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서울 동작구에 가면 태종 이방원의 첫째 아들인 양녕대군의 사당이 있습니다. 그 양녕대군의 사당은 우리가 지덕사라고 하는데, 그 지덕사의 문화에 가면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지덕, 유풍, 거거, 익청. 그래서 이 뜻을 하면 왕위를 양보한 지극히 빛나는 덕행, 이게 지덕이고, 유풍은 이제 그 아름다운 풍속입니다. 남겨진 풍속은 거거, 시간이 갈수록, 익청, 더욱 빛나는구나, 맑을 청자, 더욱 맑구나. 그래서 지덕, 유풍, 거거, 익청이라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지덕을 그냥 단순하게 지덕으로 읽고 익청을 단순하게 익청을 하지만, 여기에는 그 출전이 있습니다. 이걸 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덕은 여기서 났습니다. 중국은 이제 주나라를 가장 이상적인 자기들의 나라로 생각했는데, 그 주나라의 중시조가 고공담부입니다. 고공담부. 근데 고공담부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태백, 중홍, 계력. 그런데 고공담부는 계력이 태어날 때 엄청나게 상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태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왕위를 셋째에게 주고 싶었는데, 첫째와 둘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 태백이, 그래서 여기 백이라는 큰 형이란 뜻이고, 중이라는 것은 둘째 형이란 뜻이고, 걔는 막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첫째, 둘째, 막내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태백이 그걸 알고 둘째인 중홍을 설득해서, 야, 우리 아버지 그 조상님들이 세운 이 주나라를 상나라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나라로 천하의 주인이 되게 하려면 왕위를 셋째에게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왕위를 셋째에게 물리고, 이 두 사람은 저 남쪽 오랑캐 땅으로 가서 거기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나라 이름이 오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 오지만, 물론 제가 이 오가라 그래서 우리 오가가 요 태백의 오가로부터 왔다, 그건 믿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그렇게 믿었겠죠. 그래서 우리 오씨들도 이 지덕이란 걸 되게 중요시해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태백이 이제 오씨의 시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왕위를 물려줘서 오늘날 주나라, 계력이 바로 주나라를 세우는 문왕을 낳게 되고, 그때 문왕을 낳기 위해서 이 부인 태임이라고 하죠. 태임이 여러 가지 불길한 것은 삼가하고 좋은 일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글로 남겼다. 그것을 태교라고 불렀죠. 아무튼 이 태임에서 바로 신사임당의 사임, 태임을 스승으로 삼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계력과 태임 사이에서 주문왕이 태어나고, 주문왕에서 다시 주무왕이 나와서 강태공과 함께, 그리고 그의 동생 주공, 단과 함께 주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태백이 왕위를 물려주는 것을 지극한 덕이다 해서 지덕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그대로 여기 양녕대군이 셋째인 충량에게 왕위를 물려줘서
조선에 세종대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세종대왕을 계승했다고 생각하는 세조가 양녕대군의 사당에 지덕이라고 하는 사당 호칭을 주게 되는 거죠. 이걸 알게 되면 이 앞쪽에 있었던 지덕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익청은 뭐냐? 익청은 이 주돈이 당나라 때 당성 6대가 중 하나였던 이 주돈이가 애련설, 나는 연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산문으로 남겼는데, 그 산문 가운데 익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향원 익청. 무슨 뜻이냐면 이 수륙, 그러니까 물과 땅의 초목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주 많다. 이 수초를 좋아하는 건 진나라 도연명은 유독 국화를 사랑했고, 당나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란을 좋아했고, 그런데 나도 똑같이 유독 이 연꽃을 좋아했다. 그래서 연꽃은 진흙에서 내었지만 더럽히지 아니하고 맑은 물에 식혀서 요염하지 아니하고, 가운데는 비어 있고 바깥에는 굵고, 가지를, 그러니까 넝쿨을 이렇게 펼치지 않고 가지도 뻗지 않으며 향기는 멀리 갈수록 더욱더 맑구나.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정정, 솟구치다는 거죠. 솟구쳐서 아주 그냥 곧바르게 쓰고, 멀리서 봤어도 멀리서도 착 보이고, 그 다음에 설완, 막 가지고 장난칠 수도 없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국화는 이렇게 조용히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라는 부귀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꽃은 군자의 꽃이다. 이렇게 해서 연꽃을 좋아하는 이유를 이렇게 쭉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애련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치면 쭉 나오니까 보기로 하고, 거기서 말하는 향원 익청, 여기에서 바로 거거 익청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덕, 왕위를 물려줬던 지극히 아름다운 덕행은 계속 그 아름다운 풍습으로 내려오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빛이 나는구나. 요 춘첩을 소개하면서 오늘 경도 세시사 제10수 입춘첩은 마치고, 다음 제11수는 입춘부입니다. 입춘첩은 문구라면 입춘부는 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적들이 있습니다. 여러 입춘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제10수 입춘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